자, 오늘따라 제 머리가 유난히 부시시해 보인다. 그것은 오늘의 영화가 콘크리트 유토피아이기 때문이다. 절대 드라이가 망했기 때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재밌게 나왔다 그러던데 나랑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스포일러 없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총평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간단하게 말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총평, 예고편 보고 안 볼 생각이었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영화 당연히 볼 거였지만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진 않았어요. 나오는 배우분들 라인업도 대단하고, 설정, 소재, 원작도 탄탄하다 그러고 여러 좋은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티저 예고편이 공개된 게 있어요. 초반에 한 1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엄청나게 호기심이 동하진 않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냥 이런 식의 재난 영화겠구나 예상이 됐을 뿐, 궁금한데 이게 뭐지? 이런 정도의 자극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래갖고 메인 예고편도 안 보고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영화를 보고 메인 예고편 다시 봤죠. 그랬더니 티저보다 뭐가 더 이렇게 많이 담겨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 예고편이 이 영화의 연출적인 맛을 잘 담아내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한번 생각 정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놀랐다. 놀랐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겠다. 그렇게 총평을 정리하면서 이 논란 포인트, 이게 좋은 것들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좋았던 점. 이거 굉장히 컸습니다. 인간들의 이야기. 뭔 소린가 싶죠? 그렇게 놀랐다 그래놓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인간들의 이야기냐 싶죠? 이 영화를 보시면, 이건 예고편에도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어떤 특수한 재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들의 본성, 위기 상황에서 집단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 그 긍정의 힘과 부정의 힘,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영화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참신하고 새로운 놀라운 스토리와 설정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런 영화 많았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극한 상황의 인간의 본성, 사실은 굉장히 흔하게 들으셨던 마케팅 문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영화는 이걸 잘 해냈다. 그냥 마케팅 용어나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라는 표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문장이 이 영화를 묘사하는 데 쓰이도록 만들었다. 이 점이 너무 놀라웠어요. 이 간단한 문장이 완성해내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란 말이죠. 어떤 영화들은 감독님 개인적인 사상이 너무나도 깊게 들어가서 흥미롭게 보다가 갑자기 공감대가 훅 떨어지는 순간들도 있었고요. 흥미로운 소재로 시작했지만 시종 일관 예상 가능한 컷과 대사만 계속 나오는 바람에 관객으로서의 즐거움이 경감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관객들을 그 가상의 상황에 몰입시킬 정도의 기술력, CG, 연출력, 이런 요소들이 어딘가 모자라서 집중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화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영화들이 관객들의 감정을 과하게 자극하려는 신파라는 키워드, 이 한 가지 키워드로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그 코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았다고 말하지만, 반대로 이 코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영화에서 튕겨나오게 만드는 경험을 하는 영화들도 있었죠. 하지만 뭐라고요? 이 영화는 이걸 잘합니다. 이 안에도 감정이 자극되는 어떤 모먼트가 있고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생각들, 혹은 바라보는 사회상, 갖고 계신 이상향, 어렴풋이 이런 거 아닐까? 넘겨짚을 수 있는 포인트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영화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요소들이 영화 윗순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잘 만들어진 영화 안에 여러 사건이 벌어지고,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알긴 알겠어. 왜냐? 인간들의 이야기니까. 내가 아는 어떤 인간들의 이야기, 내가 아는 어떤 감정들을 극화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죄송해요. 너무 길게 얘기했죠? 궁금하시면 영화를 보시면 이게 어떤 포인트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하나만 살짝 더 말하자면, 정말 흔히 말하는 우리 정서, 한국 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 이 흥미로운 영화 안에 이것 또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더 공감하고 이해하며 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전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두 번째,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좋았던 점, 이것도 정말 좋았어요. 이거 강조해야 됩니다. 관객으로서 박수치고 싶은 포인트, 기술력을 과시하지 않고 활용합니다. 자제력의 미덕이 있어요, 영화에. 영화들이 그런 영화가 있을 수 있어요. 스토리텔링이나 인물들의 감정선보다 여기에 펼쳐지는 비주얼이 훨씬 중요한 영화, 그런 경우에는 기술력이고 뭐고 쏟아부어야죠. 과시하듯이 보여줘야죠. 그게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 굉장한 자본과 그만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한 시간을 들였다? 밥 먹듯이 그 자본과 시간을 쓸 수 있는 할리우드 영화들과 1대1 경쟁을 해야 돼요. 쉽지 않은 싸움이죠.
모든 영화사가 이런 제작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그런 기술력도 가지고 오지만 그 비주얼 안에 있는 사건들, 사람들, 요 이야기로 영화를 풀어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서 함정이 발동됩니다. 스펙타클 영화가 아니게 될 바에야 안의 이야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스펙타클을 펼쳐놓았다는 것 자체, 이 자체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중간에 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작은 것으로 가야 되는데 큰 게 생각보다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힘을 쏟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영화 혹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영화, 그런 영화들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저는 초반부도 정말 놀랐고요. 영화 끝까지 이렇게 보면서 아니 재난씬들 보니까 재난 연출 스펙타클 잘했는데 이걸로 욕심을 안 부리고 영화를 만들었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왜? 1번 포인트, 이건 인간들의 이야기니까. 이 인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재난은 설정일 뿐 그게 메인이 아니니까 힘 조절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펙타클이라는 무기를 꽤나 잘 쓸 수 있음에도 마구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 영화가 들려주려는 이야기를 돋보이게 만드는데, 이 이야기의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활용할 줄 아는 맛이 있었다. 그게 두 번째 정말 좋았던 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좋았던 점, 연기. 이거는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연기들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연기가 방해돼서 영화를 못 보는 포인트는 거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연출과 대본, 거기에 이런 연기가 합쳐지면 힘 조절을 하면서도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구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정도가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좋았던 점이고요. 좋았던 점 좀 짧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아쉬운 점, 그렇게까지 아쉬운 게 솔직히 없었어요. 물론 이야기하려면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들은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서 길게 얘기할 건 없고, 누군가 난 그런 지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래 그건 뭔지 알겠다, 먼저 동의할 수 있는 점, 짧게 3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아쉬웠다면 아쉬운 점, 개연성 혹은 효율적인 덜어냄 혹은 덜 입체적인 캐릭터들. 사실 이게 3개가 다 다른 얘기예요. 근데 같은 얘기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원작이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2시간 조금 넘는 영화로 만들려면 각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이야기들은 삭제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원작을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영화를 위한 효율적인 전개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다 보면은 저 캐릭터의 저 움직임은 뭘까? 제 서사도 좀 궁금하긴 하다. 아까 요런 게 있었는데 지금 요런 장면이 나오는 게 물리적으로 이게 되나? 요 회상씬 다음에 요 현재 요 사이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요런 게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이거를 굳이 다 설명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래야 더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설명의 비중이 다를 수밖에 없다 보니 어떤 캐릭터들은 다른 몇몇 캐릭터들이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변화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는 데 반해서 한 가지 모습 혹은 관객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해주기 위한 모습 정도로만 비춰지다가 많은 경우도 있다. 필연적으로. 정도? 굳이 말하자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뭉쳐서. 이게 비슷한 괴의 두 번째 아쉬움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아쉬움이라기보다 하나의 상상이에요. 이 작품이 영화가 아니라 시리즈였다면 어땠을까? 라는 상상을 하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 사건도 있고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 인물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화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OTT식 시리즈로 나왔으면 모든 걸 더 디테일하게 더 몰입하면서 과몰입 상태로 엄청난 재미를 더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는 점, 이건 제가 아쉬운 점은 아니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했던 말 때문에 생각이 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난 이 영화 너무 재밌다 그래서 개봉하자마자 보러 갈 거다, 그런 얘기를 다른 지인에게 했는데 그 지인은 나는 근데 그런 영화를 사실 안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해봤더니 디스토피아적인 배경의 작품 자체가 안 맞대요, 자기랑. 끝이 해피건 새드건 열림이건 닫힘이건 시종일관 이 무거움과 우울함과 노희망인 배경을 바라봐야 되는 게 너무 자기에게 무겁다 그러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 어렵겠다. 결말에 이런 내용 스포일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배경이 그래요. 메인 이야기가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울함 속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기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정도가 이 영화의 세 번째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스포일러 없는 리뷰 짧게 하려고 했지만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역시나 길어진 영상, 저는 빨리 편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